121쪽. 오케이, 언니. 와. 120점. 어. 오. 나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이분은 안 되겠다. 대체로 문제 푸는 속도랑 재능량이 너무 적어서 다른 만큼 아무래도 빨리 나가야겠어. 빨리 가. 네. 아무래도 조금 빨리 끝내고 마지막 시간에는 따끈따끈한 11월 모의고사 하나 풀고 끝내는 거죠. 오, 따끈따끈한. 5, 3, 11월이죠? 30일 정도 빨리 아, 뭐. 그래서 오늘 숙제는 6월까지. 9터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6도까지. 오. 6도까지 해. 약간 편한. 6도까지면 너 좀 많이 풀어야겠다. 159쪽까지요. 뭐야, 원래 정표를 아니고. 어. 근데 여기 수험생활은 엄청 길다 문제. 내가 얘한테 조합회화를까지 숙제라고. 그래, 내가 얘한테, 겁나 많은데. 아, 나 숙제 다 안 좋아했잖아. 다 안 했잖아. 그죠. 아, 죽겠네. 보험수에 관련 부서까지 하는 게 있고요. 오, 나쁜 놈들아. 일단 시험 좀 하고. 고민이 좀 되는 게 인공대수 이거 개념 설명 다시 해줘? 인공대수가 뭔지? 고민은 많아. 어디까지 되겠냐? 나 22. 122? 대표용 22. 야, 수아. 74쪽에 11-1번 찾아. 나 거의 7점도 안 했는데. 너 여기 20이야? 이분께서 저한테 말하는 다음에 집중해야겠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할 것도 없는데 이분대수 설명이나 다시 한번 진행을 할 테니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아라. 듣는 게 맞지. 목소리 내야 돼. 우리가 기울기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배우고 여러분이 대상을 시작하냐면 참. 중학교 2학년 때 1차원도 배우시면서 처음 시작을 하죠.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저 공식은 뭐예요? 이거 나름 애들 공식이라고 외우는 거잖아. 여러분한테 두 점을 알려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것은 다 중학교 때 학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투가 되시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배웁니다. 다만 약간 표현을 바꿔서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화율. 그리고 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썼던 저 위의 표현을 이제 한글로 안 적고 기호를 적죠. x 증가량을 델타 x, y 증가량을 델타 y 이렇게 적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이렇게 두 점이 있었으면 옛날에는 이 흰색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 이거분의 이거, 즉 노란색을 x 증가량, 빨간색을 y 증가량이라고 한글로 써줬는데 이제는 이거를 요런 기호나 요런 기호로 대신 적겠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여러분 집에 다 엄마, 왜 이렇게 패드립 같지? 다 어머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엄마를 부르는 단어가 계속 바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는 엄마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게 응애라고 불렀죠. 와, 4개 연속. 니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데 다 응애밖에 안 하면 했잖아. 고깃밥 주세요. 그러다가 애가 처음에 말을 떼는 게 언제지? 4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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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병원 가야 돼. 한 나 내가 두 좀 살? 빠졌지만. 쯤 하나? 그때 이제 난 그거보다 늦게 했다. 막 엄마라는 정확한 발음도 못하죠. 그때 뭐라 그래? 맘마. 맘마 일단 얘기하잖아.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엄마라고 부르고 계시고 나중에 아마 나이가 좀 더 들면 엄마라고 부르는 게 좀 쑥스러워서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왠지 나는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남들이 있는 데서 엄마라고 부르기 좀 창피한 그런 거 좀 있어. 나중에 남자들은 한 군대 갈 때쯤 그때쯤 되면 다 어머니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되지. 근데 다 같은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x 증가량이랑 델타 x도 같은 얘기 하는 건데요. 부르는 표현이 좀 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미치겠네 이거. 노트 있어?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두 점의 좌표를 x1, y1, x2, y2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좌표도 이제 다시 쓰. 뭐 빌려봐요? 어? 뭐 빌려봐요? 다시 씁시다. 요 점의 x 좌표를 a, 요 점의 x 좌표를 b라고 할게요. 그럼 y 좌표는요? c랑 d라고 하나요? 아니죠. 숫자를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으니까 얘는 fa와 f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옛날 썼던 용어에서 새로운 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x2 대신에 b 썼죠? x1 대신에 a 썼죠? y2가 이제 fb로 바뀐 거고 이렇게만 바뀌시면 똑같은 거예요. 나 일부러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같은 것끼리 순서 맞춰서 적었어요. 그럼 이제 수트 들어와서 조금 다른 하나만 새로 배워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이 구하라면 뭐예요? b-a죠. 근데 이 b-a가 지금 문제에서는 델타 x랑 똑같은 거네요. 길이상으로 보니까. 그럼 넘기면 b는 뭐랑 똑같아요? a 플러스 델타 x랑 똑같죠? 해서 저기 적힌 식의 b에다가 전부 다 대신 얘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시면 얘는 델타 x가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시겠죠.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요 표현들 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앞으로 기울기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모든 지점에서 이게 시간, 이게 위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위치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뭔 말이야? 가다가 되돌아왔다는 거야. 또 가다가 되돌아왔다가 가다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거리의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요만큼이 거리의 변화량 아니에요? 요만큼이 시간이고 우리가 여러분 물리 때 많이 배우는데 요거를 평균 속도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평균 속력. 그래서 요 녀석도 이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어떤 두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기울기 변화율이란 뜻이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을 저희가 하나 배우죠. 이게 뭐야? 순간 변화율.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반대되는 말은 아니에요. 순간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 둘 다 같은 말인데 뭔 차이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었잖아. 이 두 개의 점이 졸라 가까우면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시는데 평균 변화율을 두 점이 졸라 가까우면 그걸 순간 변화율이래. 내가 그걸 지금부터 칠판에 표현할 테니까 이해를 잘 들어봐. 요거 먼저 보자. 요거 쉬우니까. 야, 두 점이 엄청 가깝다네. 근데 그렇다고 두 점이 완전히 한 점이 되면 안 되거든. 겹쳐지면 엄청 가까워지지만 절대 겹쳐져서 한 점이 되지 마라. 닿지는 말아라. 이게 뭐죠? 이게 전단에서 배운 극한이죠. 그래서 방금 그 표현을 우리가 극한으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어요. B가 점점 A랑 가까워진다고 그럼 B가 점점 A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평균 변화를 구하시면 돼요. 이것을 저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저랑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이거 뭐로 많이 기억하세요? 그쵸? 하트랑 별로 기억하실 텐데 저는 항상 하트랑 별로 기억해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B가 점점 A를 향해서 다가가면 이 델타 X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0에 가까울 만큼 엄청나게 작게 줄어들어야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요.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야 어려운 표현일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은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특히 저 델타 X를 보통 뭘로 많이 적어는 거야? 보통 이 델타 X를 H로 바꿔서 더 많이 적으실 겁니다, 평소에. 그럼 마지막으로 수투하는 애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거 딱 하나. 그럼 얘는 뭐 없어? 얘는 뭐 없어? 있어. 여러분 저 델타 X가 한없이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는 엄청 작은 숫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dx라고 불러요. 그럼 마찬가지로 y는 d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dx분의 dy라고 불러요. 저게 dy dx 뭐라고? 읽을 때 dy dx라고 불러? 정석이 dy 그게 맞을걸? 네. 맞죠? 원래 dx분의 dy랑 안 되잖아. dy dx라고 부르는 게 맞을걸? 아 몰라 문제만 풀면 에이 저거 안 적어. y 프라임만 적어 먹어. 둘이 비슷한 건데 그냥 점이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차이가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몇 가지를 안 말해줬네.
순간 배열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보통 뭘더 많이 써요? 이분계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들었는데 접선의 기울기죠. 이게 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면 우리 지금 b가 점점 a를 향해서 다가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 b가 조금 더 a를 향해 다가가서 b가 한 요쯤 왔어. 그럼 점을 찍어보면 올라가서 여기 찍히겠지. 그럼 여기랑 기울기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조금 더 다가갔어. 조금 더 다가가서 b가 여기까지 와. 그럼 b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에 여기 찍히겠지.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한없이 b가 점점 a에 다가서 진짜 겹칠 만큼 b가 가까이 와 있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절대 얘네 둘이 닿지는 않으니까 한 점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점처럼 보이겠죠. 너무 가까워서. 그럼 마치 그 그림이 뭐처럼 보이냐? 그 한 점에서 접선 그은 것처럼 보여요. 생긴 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걸 기호를 만들었어. 그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프라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거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내가 이게 궁금해진 거야. 그러면 방금 배운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리미트. 요거 쓸게요. 요거 써도 되는데 조금 이거 쓸게요. h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리미트 h분의 1 플러스 h 대입하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고요. 여기 대입하면 1 더하기 h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네요. 계산하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나면 쓱 이렇게 세 개 지우고 나면 약분이 되시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h 더하기 3 이렇게만 남네? 근데 h는 뭘로 가? 역으로 가니까 3이지.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때? 하여간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f'2부터 f'3천까지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 화가 나잖아. 이걸 언제 3,000번 해? 수학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해? 야, 미분계수를 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했겠지? 야, 그래 함수 만들자. 야, 그래 만들자. 야, 근데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내 이름 따가지고 수역 함수라고 하자. 아, 싫어. 내 이름 따가지고 막 싸우겠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미친놈들아. 그냥 프라임X라고 하자. 이렇게 함수 이름을 잡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로 1만 대입하면 얘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이름을 수역함수라고 지었으면 수역 1이 뭔지 또 나중에 또 생각해야 되잖아. 그게 너무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얘는 1에서 x로 바뀐 거잖아. 그럼 방금 구했던 이 공식에서 1만 x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걸 넣고 계산해 보시면 이 중간과정 생략할게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적힌 이 녀석이 보통 도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함수 정의. 여러분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미분법 공식 있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n 앞으로 내려오고 n-1제곱 되는 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발명된 거냐면 이 도함수 정의로 발명된 거거든요. 만약 fx가 x의 n제곱이었다고 해봅시오. 그럼 f'x는 도함수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를 대입해야겠지? x 더하기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다른 반 애들한테 설명하려다가 포기했는데 여러분한테는 해도 될까? 네. 니들은 이거 정리할 수 있어? 네. H랑 N 위에 차가 N 합되도록 계속 1씩 방금 누가 그랬는데? 너가 방금 네가 그랬어? 뭐라고? 너가 그랬는데? 이게 뭘요? 누가 그랬어요? 2학년이요? 확통을 배우신 분들은 이항정리라고 하는 멋진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진짜로 저거 전개했을 때 모든 항들의 개수를 싹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른다고 치고 NCK 네, 모르겠지. NCKX 음악계 K 아니 KK 모른다 치고 나 옆에다가 상상만 해볼게. 얘는 x 플러스 h를 이렇게 계속 곱하는 거 아니야? 몇 번이나? n번이나.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는 당연히 x n제곱이 제일 차수가 높지 않겠어? 네. 된 개수가 몇일까? 1. 1이지. 왜? 모든 괄호에서 다 뭐만 꺼냈으니까? x만 꺼냈으니까 앞에 개수가 1인 거지.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차수는 이거지 않겠어? 근데 얘는 개수가 몇일까? NH. NH라는 거 알겠니? 네. 왜냐면 여러분 x가 n-1번 모인다는 건 이 n개의 괄호 중에서 n-1개에서는 x를 꺼내고 마지막 한 번은 h를 꺼낸다는 거지.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돼? h 곱하기 x의 n-1제곱 되는 거 보여? 네. 근데 그런 게 몇 개 만들 수 있어? 여기서 h 꺼내냐, 여기서 h 꺼내냐, 여기서 h 꺼내냐, 여기서 h 꺼내냐, 총 n번 반복된다 이거죠. 네. 중간을 알 거 아니에요. 네. 1차식은요? 1차식 1차식은 거꾸로 해봐요. 1차식은 그럼 h가 n-1개 나오겠죠? 왜냐면 이 중에서 x를 한 번만 꺼내고 나머지는 다 h 꺼낸 거라서 그래요. 몇 개 만들 수 있는데요? NA n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마지막 상수항 HM hn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0-45 지금 이제 얘거든요. 근데 여기서 xn제곱을 한번 뺄 거니까 얘는 나중에 부시용하고 빼서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걸 이제 h로 나눠줄 거야. 그럼 얘는 h로 나누고 나면 얘 나누면 뭐 돼요? n 곱하기 x의 n-1제곱이죠. 그 뒤로 있는 애들은 있잖아. 싹 다 h로 한 번씩 나눴을 때 h가 뭐 해? 남는 애들이잖아. 그럼 여기 h가 남는 애들은 h가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게 이렇게 된다 이거지. 한번 증명해 놓고 나면 알차게 편하게 쓰신다고. 상수 앞으로 꺼낼 수 있다나 찢을 수 있다나 곱미분법 정도야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마지막에 4번의 합성함수 미분법도 아신다고 믿을게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F형 1번에 질문 있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5-3 5-3번 쫄지 마요 이 친구야. 저거 통분해봐. 저거 통분하면 분모 뭐돼? 이거지. 분자는 뭐돼? 이게 뭐야? 마이너스 F 프라임 A죠? 그 다음에 남는 애들은 별거 없어. 그냥 H를 0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FA의 제곱분의 F 프라임 A 이거 끝이. 슈퍼 이지 한 거다. 6번 대표형 유형 6번의 질문 있어? 없어? 그래 나는 의대반 A반이라고 얘들은 6-1을 풀어? 방금 풀었어. 다른 애들은 6-1을 못 풀길래 내 속이 뒤집어질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n분의 1을 왜 이렇게 t 좋아해? h가 낫지 않아? 니네 맨날 h를 했잖아. 그냥 신경만 해. 네, 이런 치환하는 이거 n분의 1을 t로 치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6-3번이 좀 어려운데 줄 때까지 계속 끄고 있던 거구나. 그냥 F인데 F 마이너스 0 치면 한 번에 넣어서 뭐랑 멍청이야. 네가 멍청이야. 아이 그냥 못했으로 넘어가. 야 그건 좀 지금 이 문제 이걸 다시 적는데 네. 이 문제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야? 이거를 F-2를 넣는 거야. 왜? 아니 Y축 대칭이니까 F2랑 F-가 같아서 그렇잖아요. 알아놔도 그걸. 근데 왜 바꾸냐고. 그래야 골을 만들었을 때 예쁘게 떨어져요. 아니 하트 별로 따지면 X가 하트잖아. 이게 별이잖아. 그럼 여러분 하트 빼기 별 하려면 당연히 여기도 별이랑 같은 모양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내 말이 이해돼? 그럼 또 하나 묻자. 선생님 그럼 F4도 F-4로 바꿔요? 이건 안 바꾸죠. 왜?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건 X제곱은 몇 한테로 간다는 거야? 4한테로 간다는 거지. 이건 이미 하트랑 별이 갖춰진 거야. X제곱이 4한테 가는 걸 풀고 있으니까. 이건 굳이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더 힘든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문제 시작이죠. 여기다 뭐 달아줘야 돼? 여기 뭐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2. 그러시면 안 해요?
아이 안 예쁘잖아. x 마이너스. 그래. 그 미적 감각에는 동의한다.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럼 얘가 또 미분계수 형태가 되려면 하트 빼기 별이니까 여기다 하트 빼기 별 뭐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적은 애는 다 원래식에는 안 적혀 있던 애들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원래식이랑 똑같아지게 되려면 여기다가 적어서 상쇄시켜 주시면 돼요. 그죠? 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뭐니? f' 4 이게 뭐니? f' 마이너스 2 분의 1 역수 취한 거고 얘는 약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로 가요. 해서 3개 곱하시면 답이다. 아 참고로 f' 마이너스 2가 몇인데? f' 마이너스 2가 몇이야? 숫자로 몇이냐고? 맞아서 안 보이는구나.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유형 7 질문 있어요? 없고 8 없고 9 없고 10 없고 11 11-1 얘도 미분해 보시면 슈퍼 이지하게 미분이라 편미분해 보시면 되게 쉽게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x랑 y에다가 둘 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그럼 f0은 2 f0 제곱이지. 얘들아 그럼 양면에 f0 하나씩 약분해도 돼? 여기 아니야. 돼? 되죠? 왜요? 얘는 항상 양수값만 가지니까 절대로 f0이 0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약분해도 돼. 약분하고 나시면 f0은 몇이야? 2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 도함수를 구해보세요. f'x는 리미트 h분의 요거 가지고 써보시면 2 fx f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시겠죠. 이 녀석을 묶어주는데 몇으로 묶어주냐면 EFX로 한번 묶어보시겠어요? EFX로 묶으면 FH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분자에 남거든요. 근데 요 2분의 1이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얘 전체가 뭐가 돼요? 그래서 2 F'0 fx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F'0이 지금 문자에서 3이라 그러니까 6 fx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fx는 절대 0일 리가 없으니까 양변을 한번 나눠주시면 네가 원하는 답에 도달하겠고, 만약 11-3번을 못 푸신 분이 있다면 11-3번도 지금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유형 12 13 13-2 13
어제도 어떤 학생이 이거 질문하기가 엄청 놀랐는데, 야, 이 녀석은 봐봐, 얘네 둘 중에 누가 미분계수야? 얘가 미분계수다, 그치? 하트 빼기 별, 하트 빼기 별. 얘는 오른쪽에 FE 안 적혀있으니까 절대 미분계수 아니다, 그치? 맞잖아. 우리 지금 미분계수라고 항상 외워놓은 건 이 형태지. 얘는 미분계수 아니잖아. 보세요. 이거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 꼴이죠. 분자에도 2 대입하면 0 돼야 되네요. 2 대입해봐. FE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럼 FE가 0이면 내가 여기다가 FE 하나 그냥 빼주면 안 돼? 어차피 0인데? 빼줘도 되죠? 여러분 얘네 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게 F'2를 의미한다. 즉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F'2가 G'2랑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아마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아닌가? 그래야 되겠나? 야, 위줄에 gx 미분해서 g'x 구해놓고 양변에다가 2 대입하면 g'2가 몇 나와? 2x-1이니까 몇 나와? 3 나오잖아. 그럼 f'2도 3이지? 밑에 줄에 분자를 fx로 묶으면요, 이렇게 되죠? 아, 잘못 적었네. 반대로 할까? 반대로 할까? 그냥 이렇게 같이 적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초록색이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같은 거잖아. 근데 얘 뭐 된대? 3 된다고 아까 그랬으니까 얘도 3 될 거고, 대입하시면 F2 빼기 2인데 아까 F2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되겠죠. 대표 유형 14. 14-3번. 싫어. 너 앞에 건 했어? 나머지 시간 못 하는 근데 이거 왜 못해? 뭘 fx로 넣었어? 그걸 모르겠어요. 너 14-1은 어떻게 했어? xn 조금 마이너스 뭐라고? xn 조금 마이너스 14-2는 어떻게 했어? xn 조금 더하기 미안 못 들었어. xn 조금 더하기 xn. 근데 밑에 14-3은 뭐가 다른데? 아니 다시 돌아가자. 자, 다시 14-1번으로 와봐. 너가 xn제곱 빼기 2x를 fx라고 뒀다며? 그럼 f1이 몇이야?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1에 그거 마이너스 f1로 붙여서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다시 14-2번 돌아와봐. x의 n제곱 플러스 x를 fx로 치환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돼? 2n 조금. 그게 34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n이 몇이다? 5인 걸 또 찾고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14-3번으로 돌아와. 올 fx로 둬야 분자가 돼?
판단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연히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14-1번이랑 난이도 차이가 없는 문제인데. 유형 15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부스터까지 푸시면 됩니다.